나한테까지 기회가 온다고? 나한테까지 수익의 기회를 준다고? 현금 비중이 전문가분들은 뭐 20에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몰빵 안 하면 돈 못 법니다. 지금 3천만 원 안에서 이렇게 쪼개고 있으면 언제 돈 벌어요? 제가 아까랑 좀 다른 얘기했나요? 돈 벌려면 몰빵해야 돼요. 누구 계좌죠 이거? 제 계좌. 야, 뭔가 다 들어본 건 있으셔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제 계좌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종목은 근데 좋아요. 종목 좋은 것 같은데 종목 잘 골라도 우리 7월에 다 같이 얻어 맞았으니까. 고점에서 풀매수한 제 죄가 가장 큰데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거네요. 복귀를 하신 거네요. 왜 내가 들어가면 떨어질까?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건 아닌가?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까지 기회가 온다고? 나한테까지 수익의 기회를 준다고? 그게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줬었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뭔가 인생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 고점에 좀 나와줘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현금 비중이 전문가분들은 뭐 20에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도파민에 절여졌잖아요, 6월에.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항상 현금 비중 잘 가져가다가 6월 고점에 확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는데. 왜 잘 하시다가 6월에 확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 시장은 저처럼 정신이 좀 나가서 저도 7월에는 모두가 이렇게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자책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하반기 8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할 건지 반성은 필요하죠. 그래서 종목 같은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알겠고 그 밑에 성우전자 왜 산 거예요? 소부장업체. 코스닥 요즘 잘 안 갔었는데 그때. 애널리스트가 10만 원 간다길래. 10만 원 간다길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88년생이거든요. 88년생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오히려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친구가 하이닉스 돈 벌었다?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가 알아봤는데 사회적 통증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포모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 호모는 인간의 본능이다. 설명해 주시죠. 외인들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파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선호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포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한국 주식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어? 사우스코리아 뭔데? 좀 줄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팔게 됐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도 워낙 그 변동성을 높이는 건데, 그래서 변동성이 왜 이렇게 높아? 일단 빼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빼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제 7월 31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선책이 적용이 됐어요. 이제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31일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외국인이 사는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이 하루에만 8조 원어치 이 코스피 주식을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계속 갖고 계셨죠? 네네. 상한가 드셨죠? 네, 손실이 너무 커서 손실이 너무 커서 모르겠어요. 맞아요. 전날에 파신 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잘 가지고 계셨다. 기관 외국인 다 팔아도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개미가 방어했다고들 커뮤니티에 말이 나오던데 네네.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알아봤는데 국내에 CFD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CFD를 통해서 주문을 내게 되면은 제가 냈어도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코스닥 잡준데 갑자기 외국인 들어왔어. 코스닥 잡준데 JP모건을 찍혀. 야, 외국인이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이 잡주를 맞아요. 알아보는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마 아닐 가능성이 커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검은 머리인 한국인이 CFD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사업권의 용의자, 외국인 투자자. 표면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상반기 때 팔았어요. 근데 우리 그때 그걸 보지 않았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인데 AI 사이클 계속 가는데 외국인들 왜 계속 팔아? 상반기 내내 팔았어요. 근데 사실 상반기 내내 팔았으면은 왜 계속 팔지? 비중을 줄이나 보다 좀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우리가 이제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의심을 하지 않았고 다 같이 얻어 터졌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참고만 하고 너무 믿지들 말라라고 언론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 4천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분개할 만한 4천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기업이나 시장을 분석을 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 목표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가 나오는 뭐 나름의 다 원리가 있는 건데
있는데 뭐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인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430만 원까지 있고 185만 원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차이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목표가 보고 주식한다? 정말 초짜입니다. 저 이때까지 살면서 목표가 보면서 주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맞는 거예요. 갑자기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분석 능력이 향상됐나?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대로이신데 상승장 때, 이 시장이 평화로울 때 태평성대 때는 이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근데 그 태평성대를 제가 모르지 않을까요? 국민일보 일면에 증시 오른다 이런 기사가 한 3번쯤 나오면 그때가 태평성대다. 종합지 일면에 한 3번쯤 나온다. 아 태평성대인가 보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낮췄어요. 낮췄으니까 또 시장 일각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폭락하고 나서 또 목표가 낮추네. 주가 내려간 다음에 목표가 낮추면 나도 애널리스트 하겠다 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괴리율이라는 걸 점검을 해서 괴리율이 너무 벌어지면은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거든요. 그 괴리율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시장에 잘못된 정보다, 별로 맞지 않은 정보다라고 해서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다라고 해요. 당장 주가가 지금 100만 원 때까지 빠져버리니까 괴리율이 너무 커졌어. 그럼 좀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BNK 투자증권에서 소수 의견 냈었잖아요. 하이닉스 185만 원. 근데 그때 우리 다 안 믿었죠. 사실 그쵸. 얘기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 다시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좀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목표가만 볼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그걸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돈 잘 버는 거 알아. 2028년에도 돈 잘 버는 거 알아. D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사실 지금 3분기인데 둔화됐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 증거사 보고서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증가율이 만약에 둔화된다, 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목표가가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이제 현금 비중 좀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 잘 하시는 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제 삼전닉스 외에도 다른 업종이 더 탄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삼전닉스에 100% 몰빵하지 말고 삼전닉스 한 절반 하고 나머지 코스피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좀 가져가든지 아니면 코스닥을 좀 단기 트레이딩해서 좀 수익을 만들든지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국가 공인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레버리지 폐지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폐지하면은 제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레버리지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재미없는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가 상폐를 하려면은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그 시장에 몇 조 원어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 폭락입니다. 여러 가정 다 이혼하고 난리 납니다. 단위종목 레버리지 상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자꾸 그걸 주장하는 건지 시장 참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시장 참여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이걸 하는 건지 오히려 약간 투자자들의 불안감, 불만을 조성시키는 것 같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국가 공인 도박판은 맞아요. 레버리지 그 딱 3천만 원 올렸는데 이게 무슨 효과를 기대한 건가요? 하지 말라. 야 사지 마. 야 애들 가서 놀아. 아 너네 짤짤이 가져와가지고 괜히 또 뒤에 헛소리하고 손실봤다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외신 보니까 한국 개인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폭락으로 37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저희 돈도 있는 거예요 거기. 네 맞아요. 라고 개인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면 안 되죠 사실. 그래.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고 사실 개인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가난해진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거르는 거네요. 너무 많이 사지 말라. 없애고 싶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만들지 말 걸. 괜히 원달러 환율 잡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원달러 환율 안 잡히고 괜히 개인들 다 지금 손실 보고 없애고 싶을 텐데 없애질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게 좀 외면을 받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왜 갑자기 3천만 원이냐 물어봤더니 금융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서 10%도 안 된대요.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아마 3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식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 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금융위에서 추가 대책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진짜 자산가들이나 조금 담는 그런 상품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물도 못 하네요 이제. 그것도 맞아요. 3천만 원 있어야지 막 못할 수 있어요. 이 월급 받고 물은 못 타.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는데 제가 물려있을 때 배율이 낮아지면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올라야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2배짜리를 1.5배나 뭐 1.25배, 홍콩은 그렇게 이미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졌대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좀 낮추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긍정회로를 돌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2배짜리가 1.5배가 되면은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은 더 상승할 개연성이 조금 커지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실적이나 매크로 환경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국민들 모두가 이 레버리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놀 게 별로 없어. 도파민 나올 게 없어. 주식 말고 없는 거야. 뭐하고 놀아? 퇴근하고 뭐하고 노세요? 주식점 봐요. 주식장 본다고요? 용의자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레버리지, 뭐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이 레버리지 상품이 나옴으로써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외국인들에게 좀 발각된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사려면 200만 원 필요한데 레버리지는 2만 원이면 사잖아요. 작은 돈도 다 레버리지로 가고 SK 하이닉스 본주 그 수급이 좀 텅 비면서 외국인이 매도 나오면 확 빠질 수도 있고 확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이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시장 현상을 분석할 수 없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도 5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덜 다치지 않았을까. 반도체 건강한 조정인가요? 굉장히 불건강한 조정이에요. 사람 죽게 생겼어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9천에서 한 7천까지만 갔어야죠. 5천 말도 안 돼. 진짜 5천은 진짜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네.